72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40년간 살아온 미국과 태어난 고향 한국, 어느 곳이 진짜 내 나라인지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이정호라고 합니다. 1982년에 29의 나이로 미국 땅을 밟은 지 벌써 42년째가 되었네요. 40년 넘게 미국에서 살다가 작년 가을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메디케어라는 노인 의료보험 혜택을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실제로 경험한 의료비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받던 메디케어는 월 보험료만 $250, 우리 돈으로 33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파트 B와 파트 D, 그리고 메디갭 보험까지 합친 금액이었죠. 거기에 병원 가면 코페이먼트라고 해서 본인 부담금이 또 따로 있고 처방약도 별도 비용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나니 월 보험료가 4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미국 생활 42년, 저는 그 긴 세월 동안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작은 컴퓨터 수리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IT 컨설팅 회사까지 키웠으니까요. 직원 15명 규모의 회사였고 한때는 연 매출이 $200만 넘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꼈어요. 미국에서의 노후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걸 말이에요. 특히 의료비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에 가입했을 때만 해도 이제 의료비 걱정은 끝났다고 안심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입원비만 커버하고 의사 진료비는 파트 B에 별도로 가입해야 했어요. 거기에 처방약은 또 파트 D라는 별도 보험이 필요했고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부분을 위해서는 메디갭이라는 추가 보험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험료만 월 $250 정도 나갔는데 실제로 병원에 가면 또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어요. 전문의 진료 한 번에 $30, MRI 촬영하면 $200, 처방약도 한 달에 평균 $100 정도는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했는데 3개월마다 한 번씩 가는 정기검진비만 해도 연간 $2,000 가까이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260만 원 정도였죠. 미국에서 의료비가 비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나이 들어 자주 병원에 다니다 보니 체감이 달랐어요. 소셜 시큐리티로 받는 연금이 월 $2,500 정도였는데 의료비만 월 평균 $400는 나가니까 전체 수입의 15% 이상이 의료비로 나가는 셈이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제 삶의 터전이었고 세 자녀도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크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2022년 봄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병원에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지금부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그때부터 진짜 의료비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약은 월 $500, 정기 검진은 더 자주 받아야 했고 나중에는 주간보호센터까지 알아봐야 했어요. 주간보호센터 비용만 월 $3,000였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맡기는 비용이 그 정도였어요. 아내 혼자 집에 두기가 불안해서 알아본 건데 이 비용은 메디케어에서 거의 커버가 안 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게 따로 있긴 했지만 그것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당장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 무렵 한국에 있는 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호야,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 없냐? 요즘 한국 의료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다더라. 처음엔 형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4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는데 지금 와서 한국으로 가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메디케어도 있고 소셜 시큐리티도 받고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한국에 간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이 점점 심해지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졌어요. 만약 아내가 너싱홈에 들어가게 되면 월 비용이 $8,000에서 $10,000까지 들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한국 돈으로 월 1,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모아둔 은퇴 자금이 있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쓰면 몇 년 못 가서 바닥날 게 뻔했어요.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귀국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설마 그렇게 저렴할까?
하지만 알아볼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의무가입이고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데 은퇴자들은 대부분 월 5만 원 안팎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는 거였어요. 거기에 본인 부담률이 2할에서 3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MRI 한 번 찍으면 보험 적용 후에도 $200 정도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장기요양보험이었어요. 한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이 있어서 치매나 중풍 같은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였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센터, 심지어 요양원 입소까지 본인 부담률이 15%에서 20% 정도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주간보호센터에 월 $3,000 들던 것이 한국에서는 월 50만 원 정도면 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6분의 1 수준이었어요. 물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40년 넘게 쌓아온 삶의 터전을 정리한다는 게 말이에요. 집도 팔아야 했고 사업체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과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런데 첫째 딸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빠, 엄마 치매가 더 심해지기 전에 고향으로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케어 비용이 너무 비싸잖아요. 저희도 솔직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딸의 말이 현실적이었어요. 딸도 자기 가정이 있고 아직 대학생인 손자 학비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2023년 여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한국 영주귀국 신고를 하고 집과 사업체 정리를 시작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메디케어 포기였습니다. 메디케어는 미국을 떠나면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한번 포기하면 나중에 다시 미국에 돌아와도 재가입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다행히 해외에서도 받을 수 있었어요. 다만 금액이 좀 줄어들 수는 있다고 했지만 완전히 못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2023년 10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42년 만에 영구 귀국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내가 정말 돌아왔구나.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어요. 아내의 치료가 우선이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건강보험 가입이었습니다. 주민등록을 복원하고 건강보험공단에 가입 신청을 했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은퇴하신 분이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시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제가 신고한 소득은 미국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정도였고 한국에 특별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보험료가 월 38,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미국에서 월 $250, 33만 원 정도 내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너무 저렴해서 뭔가 빠뜨린 게 있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경과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진료 기록을 번역해서 가지고 갔죠. 한국 의사 선생님이 꼼꼼히 검토하더니 말하더라고요. 치매 약물 치료를 지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도 필요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초진료가 있어서 오늘은 좀 나올 거고 다음부터는 재진료로 5,000원 정도, 약값은 한 달에 3만 원 정도 들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에서 전문의 진료 한 번에 $30, 4만 원 정도 들던 것이 5,000원이라고? 치매 치료약도 월 $500, 65만 원 정도 들던 것이 3만 원이라고? 실제로 수납을 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초진료 포함해서 총 진료비가 3만 원, 거기서 건강보험 적용되고 나니 본인 부담금이 9,000원이었습니다. 약값도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니 32,000원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미국에서 한 달 의료비가 평균 $400 정도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6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았습니다. 7분의 1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하게 됐어요. 공단에서 직원이 나와서 방문 조사를 하더니 3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 월 이용료가 놀랍게도 50만 원이었어요. 거기서 장기요양보험 적용되고 나니 본인 부담금이 10만 원이더라고요.
미국에서 주간보호센터에 월 3,000달러, 390만 원 정도 들던 것이 10만 원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서비스 질이었어요.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하루 8시간 동안 전문 요양보호사들이 아내를 돌봐주는데 식사, 목욕, 인지활동, 물리치료까지 다 포함이었습니다. 미국의 주간보호센터보다 오히려 서비스가 더 좋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방문 요양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는데 한 번에 4시간씩 전문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아내를 돌봐주는 서비스였어요. 이것도 본인 부담금이 한 번에 8,000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 종합해서 계산해 보니 장기 요양 서비스 본인 부담금이 총 15만 원 정도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으려면 월 4,000달러는 들었을 겁니다. 거의 30분의 1 수준이었어요. 물론 한국 생활이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42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하고 약국에서도 QR코드로 처방전을 확인하더라고요. 하지만 의료진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간호사들도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의사 선생님들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의사가 환자 한 명당 15분 정도밖에 시간을 내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30분 넘게 상담해 주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병원에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였어요. 불필요한 검사는 권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검사만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의사가 방어적 진료를 하려고 이런저런 검사를 많이 권했었는데 말이에요.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정말 실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구나.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미국에서 1년에 의료비로 5,000달러 정도 썼는데 한국에서는 1년에 8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았어요. 거의 8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의료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오히려 한국의 의료진들이 더 세심하고 친절했고 최신 의료 장비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MRI나 CT 같은 검사도 예약하면 바로 다음 주에 받을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전문의 예약 잡는데도 한 달은 기다려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일주일 안에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들이 환자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게 비즈니스였거든요. 시간도 제한적이고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운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불편한 곳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간호사들도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하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요. 물론 한국 의료 시스템에도 아쉬운 점은 있어요. 병원에 사람이 많아서 대기 시간이 좀 길고 의사들이 워낙 바빠서 때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어서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미국에서는 아프면 돈 걱정부터 했거든요. 이번에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보험에서 얼마나 커버해 줄까? 이런 걱정을 항상 해야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거의 없어요. 아파서 병원에 가더라도 많이 나와야 몇만 원 정도겠지라는 생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정신적으로 훨씬 편합니다. 지금 아내는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는데 요양보호사분들이 워낙 친절하게 돌봐주셔서 이제는 센터 가는 걸 즐거워합니다. 저도 아내가 센터에 있는 동안 동네 경로당도 가고 가끔 옛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가면서 지내고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아내를 돌봐야 해서 제 시간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은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신적으로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계산해 보니 한국에서의 생활비가 미국의 절반 정도예요. 집세도 훨씬 저렴하고 음식값도 저렴하고 교통비도 저렴해요. 거기에 의료비까지 8분의 1 수준이니 은퇴 자금이 훨씬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게 아쉽죠. 하지만 요즘은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하고 1년에 한두 번씩은 미국에 가서 손자들도 보고 올 수 있어요. 비행기표 값이 좀 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에서 사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미국 친구들에게 제 경험을 얘기하면 다들 놀라워해요. 정말 그렇게 저렴해? 의료 서비스 질은 어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요즘 저처럼 한국 귀국을 고려하는 한인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의료비 부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미국에서 40년 살다가 한국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메디케어도 나름 좋은 제도지만 한국의 건강보험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한 면이 많아요. 특히 본인 부담금 면에서는 확실히 한국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은 정말 대단한 제도예요. 고령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인데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놓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장기요양이 거의 개인 부담이거든요. 지금 제 나이 72살인데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아야 하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의료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안심이 됩니다. 물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게 모든 분들에게 정답은 아니에요. 자녀들이 미국에 있으면서 자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국에 남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또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의료진과 소통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처럼 의료비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국 귀국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배우자가 치매나 중풍 같은 질병을 앓고 계신다면 한국의 장기요양보험 시스템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선택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국의 의료진들도 정말 훌륭하고 의료 기술도 미국 못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는 한국이 훨씬 발달되어 있어요. 병원에서 모든 기록이 전산화되어 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도 쉽게 기록을 공유할 수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병원마다 시스템이 달라서 기록 공유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응급실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요. 몇 개월 전에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는데 바로 접수하고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응급실 비용도 본인 부담금이 5만 원 정도였고요. 미국에서는 응급실 한 번 가면 보험 있어도 최소 $500는 각오해야 했는데 한국은 정말 부담이 적더라고요. 요즘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돈 걱정 없이 아내를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는 항상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이 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들까? 우리 은퇴 자금이 언제까지 버틸까?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필요한 치료는 다 받을 수 있고 경제적 부담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니까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아내도 한국에서 받는 케어 서비스에 만족해해요. 물론 치매 때문에 모든 걸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만나는 요양보호사분들을 좋아하고 거기서 하는 활동들도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미국에서는 영어로 소통해야 해서 치매가 진행되면서 의사소통이 더 어려워졌거든요. 한국에서는 모국어로 대화하니까 아내도 훨씬 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40년 전 젊은 나이에 미국으로 떠날 때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어요. 더 나은 삶, 더 많은 기회,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해요. 사업도 성공했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각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고 미국 시민권도 얻어서 완전히 정착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짜 나의 나라가 어디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건강 문제가 생기고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이 과연 노후를 보내기에 적합한 곳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지내보니 이곳이 제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언어도 편하고 음식도 입에 맞고 무엇보다 의료 시스템이 노인들에게 친화적이에요. 미국은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기에는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기회도 많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 아프고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한국이 훨씬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미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살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라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치매 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면 더욱 그렇고요. 요즘 저는 동네 한의원에도 다녀요. 미국에서는 한의학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 적용도 안 되고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한의학 치료도 많더라고요. 침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것도 본인 부담금이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미국에서는 물리치료 한 번에 $50씩 들었는데 정말 큰 차이예요.
그리고 한국은 동네마다 병원이나 의원이 많아서 접근성도 좋아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내과, 정형외과, 치과가 다 있어요. 미국에서는 차로 30분 가야 병원이 있었는데 나이 들어서 운전하기 어려워지면 정말 불편했거든요. 한국에서는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어서 지하철이나 버스로 쉽게 병원에 갈 수 있어요. 게다가 65세 이상은 지하철 무료고 버스도 할인이 되니까 교통비 부담도 거의 없어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노후 생활의 질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종합건강검진도 받아봤어요. 국민건강보험에서 2년마다 무료로 제공하는 건강검진인데 정말 꼼꼼하게 검사해 주더라고요. 위내시경,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흉부 X선 등등 기본적인 검사를 다 받을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종합검진을 받으려면 보험 적용되어도 몇백 달러는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완전 무료였어요. 추가로 필요한 검사가 있으면 그때 비용을 내고 하면 되고요. 검진 결과도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잘 되어 있었어요. 이런 예방 중심의 의료 시스템이 장기적으로는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아요. 병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발견해서 치료하면 나중에 큰 치료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미국에서는 보험 때문에 예방검진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보험사에서 아직 증상이 없는데 왜 검사를 받으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가에서 예방검진을 적극 권장하고 비용도 지원해 주니까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훨씬 쉬워요. 아내의 치매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바로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급을 받으면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도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가 거의 없었어요. 모든 걸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했고 비용도 전부 개인 부담이었거든요. 지금 아내는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인지활동 프로그램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영양관리도 받고 있어요. 집에서는 받기 어려운 전문적인 케어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줘요. 치매 환자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이 자세히 알려주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월 10만 원의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게 느껴져요. 요즘 저는 같은 처지의 다른 분들께 한국 귀국을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특히 의료비 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께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려요. 물론 모든 분들에게 맞는 선택은 아닐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 언어 문제, 문화적 적응 등등 고려할 점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의료비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제가 4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장 크게 느낀 건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의료 복지 분야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생각해요. 젊은 시절에는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떠났지만 나이 들어서는 따뜻한 고향의 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아프고 힘들 때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건, 전문적인 케어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건 이런 게 진짜 복지국가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도 아내와 함께 이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생각입니다. 물론 가끔은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손자들이 그립지만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하고 1년에 한두 번씩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 외롭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시기인 것 같아요. 건강 걱정, 돈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2년간의 미국 생활도 소중한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고향에서 여생을 마무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추천드려요. 분명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72살의 나이에 새로운 결정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미국에서 메디케어 혜택을 포기하고 한국에 온 것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복지를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정말 자랑스러운 제도입니다.